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달 형법 최신 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피고인들 등은 선고인들이죠. 그래서 갑, 을, 병, 정, 기타 등등 이렇게 피고인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 상호 공모를 한 거예요. 자, 피고인 등은 이제 갑 정당 소속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을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한 게 되겠죠. 일단 미리 이제 짜고 치는 거니까. 자,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확보하기. 자, 이행 확보책이 있네요.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에 따라 미리 정해둔 투표용지 가상 구획란에 을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 투표를 하고요. 을의 의장 당선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의장 선거를 이제 사무국장이 진행을 합니다.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정말로 을한테 투표를 한 게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간표위원까지 두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을을 찍은 게 맞는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개표물을 집행하는 간표위원들하고요,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 선거를 진행해야 되는 사무국장에 관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한 겁니다. 그죠? 얘네 둘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하지만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이제 기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방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봤지. 그죠?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지 투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표위원과 사무국장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고 얘를 방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구분해서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를 좀 보세요. 자, 비교 판례. 자,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 합의를 하였고요. 서면 합의 똑같네 아까랑. 이행 확보를 위해서 투표용지의 가상 구획을 설정하여 기표 위치를 미로 정하기로 구두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명 공개 투표 치르기로 공모가 돼 있죠. 근데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을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전 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갑의 의장 당선이 되게 한 거라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죠? 그럼 이제 아까는 다른 게 뭡니까? 아까는 이 사람들이 공모한 대로 정말 그 사람을 찍는지 아닌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간표위원이 내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저 갑을 찍었나 안 찍었나를 나중에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집행의 위험성이 없는 거지. 내가 합의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 찍어도 나중에 들통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비밀 투표가 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는 내가 공모한 거 말고 딴 사람 찍으면 나중에 발각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모한 대로 해야만 되게끔 강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강제했다는 말이 없어. 공모방해 위험성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피고인들 등 사이에 합의에 반하는 투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간표위원이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도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안 된 사건입니다. 자, 아까는 간표위원이 있었던 사건, 이거는 간표위원이 없는 사건.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하나 더. 그리고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간표위원이 사전에 투표용지 간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누가 어떤 투표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봐봐. 간표위원이 합의를 누가 깨트렸는지 구별할 수 있게 표시를 해갖고 나중에 이걸 확인한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계 공식방이 된다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간표위원이 있고 확인 가능하면 제가 되는 거고, 간표위원이 없으면 제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인 대가성질이 있고요. 대가성이 있는 거랑 직무 외 대가성 없는 거랑
두 개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가성 있는 거랑 대가성 없는 게 이렇게 구별이 나눠져 있으면 나눠서 따로따로 판단하면 돼. 얘는 죄가 되고 얘는 죄가 안 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대가성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불가분 뗄 수가 없어. 뗄 수가 없다고.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대가성 있는 성질과 직무의 성질의 대가성이 불가분 결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전부가 대가성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만 금품 수수가 수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직물, 유물을 달리 이렇게 두 개를 달리 따로 떼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면 그 행위마다 따로따로 떼서 판단해 줘야 된다. 뭐 어렵지 않죠? 달리 볼 수 있으면 달리 판단해야 되고 따로 뗄 수 없으면 전체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고. 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 자, 3번. 자, 조합장이 이제 공무원 의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중개업자고요. 수령은 3억 원 있었는데요. 일부는 의뢰 중개업자로 생한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고 조합장 갑의 직무와 관계가 없었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조합장 갑의 직무와 의뢰 직무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잖아요. 자, 나눠서 볼 수 있으면 따로서 하면 되는 거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과 관계가 없대잖아. 따라서 3억 원 전부가 갑의 직무로 인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직무 대가가 2억이고 관계없는 이게 1억이면은 2억만 뇌물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까지 얘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됐네. 자, 3번. 자, 언론이 평론 대상이 되는 특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의 청탁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건 부정 청탁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부정 청탁이 아닌 거 두 문자 쫙 있어요. 그거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정한 겁니다. 부정 청탁이 된다. 이렇게. 자, 3월달 판례는 3월이니까 3개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